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촌에 가시면 이장님이 스피커로 말씀하시죠. 그죠? 그러면 요즘 시골에 결혼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새색식 하면 좋아하시겠죠? 옛날에 뭐 타고 왔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마 타고 택시 타고 자, 촌 갑니다. 촌에 가니까 이장님이 스피커로 뭐 하십니까? 스피커로 방송하시죠? 뭐라고 하신다 했습니까? 가마 타고 온다 했지 않습니까? 가마. 가마 타고 온다 했습니다. 그죠? 전에 가니까 이장님이 스피커로 우리 동네에 새식시 가마 타고 오니까 11시에 꼭 나와주세요. 점심 대접 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그죠?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붕시성이 기했습니다. 붕. 이름이 영구가 아닌 영구. 영구라는 애가 있어요. 붕영구. CL이고 CU입니다. 붕영구라는 애가 정말 말이 안 듣다가 어느 날 철이 들었습니다. 철, FE. 시근이 났다는 얘기죠. 철이 들어서 야, 영구야, 우리 집에 소 저기 풀 좀 먹이고 온나 하니까 막 채찍질 해가면 몰아갑니다. 그죠? 막 몰아간다. 자, 됐습니까? 촌에서 이장님이 스피커로 가마 타고 새색시 시집 온다 하는 겁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치성을 가진 심행래 선생님의 영구가 아닌 영구입니다. 영구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자, 앞에 이 C는 탄소입니다. 그 다음 요것은 수소죠. 요것은 이것은 칼이라고도 하고 칼륨이라고도 됩니다. 같이 씁니다. 칼이. 이것은 쓸 방법입니다. 이거. 마그네슘. B는 공소입니다. CL은 염소입니다. CU는 불입니다. 철은 FE는 철입니다. M에는 망간입니다. MO는 몰리브덴입니다. ZN은 아연입니다. 자, 이것이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뭔가 차이가 있겠죠. 위에 있는 것은 자,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작물 분류를 우리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통상적인 재배법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작물이 어떻게 해서 자라는가? 저기에 오늘은 보니까 이만한데 내일 되니까 이만하고 내년 되니까 이만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광합성 얘기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 얘기고, 우선의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을 어떤 양분을 얘가 먹고 자랄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양분은 이렇게 촌에서 스피커로 가마 타고 오는 이 양분하고 붕영구라는 애가 철이 들어서 막 몰아간다. 요게 우리가 작물을 기를 때, 재배를 할 때 꼭 줘야만 하는 원소, 필수적으로 줘야만 하는 원소. 그래서 뭡니까? 필수 원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위에는 많이 필요로 한다 해서 다량 원소, 다량이나 대량이나 같이 씁니다. 대량 원소고, 아래는 적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꼭 줘야 된다 해서 뭡니까? 미량 원소 또는 소량 원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료를 다 우리가 줘야 되느냐? 나중에 작물 기르실 때 이 비료 다 써가 주실 겁니까? 자, 지금 우리 작물을 어떻게 키워봤습니까? 2시간 동안 키웠습니다. 그죠? 어디서 키웠습니까? 땅에서, 토양 속에서 종자를 뿌리 안에 2~3배 깊이로 심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파종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종자를? 충실한 종자, 병에 걸리지 않고 충실한 종자를 파종한 이후에, 그죠? 여기서 1mm라도 싹이 나오는 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1mm라도 요 바깥 껍질을 뚫고 나오면, 싹이 나오면 요게 바랍니다. 자, 바람인데 뿌리가 하나가 나오고 2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근데 토양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재배를 하는, 요것을 무슨 재배라고 한다? 토경 재배 이렇게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재배 방법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토양에서만 해야 되느냐? 아니 이거 다 줘야 되느냐? 그러면 이 비료가 또 고체 이것만 줘야 되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액체 비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물에 타서 주니까 다 골고루 가고 편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액비라고. 액비인데 그 비료 자체는 액비인데 이렇게 비료에 타서 재배하는 방식을 양액 재배라고 합니다. 양액 재배. 양액 재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토경 재배와 양액 재배의 개념을 잡으셨죠? 예, 요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농사 짓는다면 이 비료를 다 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뭘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자,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NPK. 요게 비료의 3요소입니다. 뭡니까? 질소, 인산, 카리 또는 칼륨, 질소, 인산, 카리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비료의 3요소입니다. 그러면 난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뭡니까? NPK는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칼슘이 있습니다. 칼슘. 우리가 토양에 pH, 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pH 정확히 pH라고 하셔야 됩니다. 산도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pH입니다. 자, pH가 7이 중성인데 내노는 검사해 보니까 바텀 검사해 보니까 5다, 4.5다. 그러면 작물이 잘 못 자라거든요. 그죠? 이걸 이제 산성 토양이라고 합니다. 산성. 이제 pH가 낮은 것을 산성, 이제 높은 것을 알칼리성 이렇게 말합니다. 산성, 알칼리성 반대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토양이 pH가 낮다. 그럼 산성 토양이다. 그럼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되겠죠, pH를. 그럼 뭘 주면 될까요? 석회를 줘야 돼요. 석회가 뭡니까? 칼슘이에요. 칼슘. 조개 껍질에 많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소석회 옛날에 왜 운동회 할 때 이게 라인 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선 끊는 거. 요겁니다. 요 칼슘. 자, 요걸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마그네슘. 요게 5요소입니다. 일명 다른 말로 고토라고도 하는데 5요소. 이 마그네슘까지 비료의 5요소 되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CHO 가장 먼저 앞에 내놓고 CHO는 뭐냐는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성은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저 끄져버려. CH입니다. CH.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조라는 게 왜 그리 중요하냐?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조가 없으면, 제가 없으면 이 지구가 멸망합니다. 동의 안 하시죠?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보십시오. 조금 어렵게 갑니다. 자, 우리가 작물이 자란다는 것은 일단 뿌리에서 이런 양분들을 흡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작물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잎을 통해서 잎이 자라고 열매가 이렇게 맺고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생장 또는 발육이라고 합니다. 조금 개념이 어렵지만 일단 커가는 겁니다. 그죠? 콩나물이 커가듯이 커가는 겁니다. 자, 커가는데 토양 속에서 지금 뭐가 있었습니까? 양분하고 H2O라는 물이 있었죠. 예 하고 얘하고 물, 수소 2개, 산소 1개, H2O 물입니다. 그죠? 그 물은 얼굴이 3개죠. 그죠? 물이 얼굴이 3개입니다. 얼음도 있고 마시는 물도 있고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물도 있고 구름이 되기도 하고 3개입니다. 얼굴이. 그죠? 예. 그걸 일명 다른 얘기 하는데 복잡하니까 어쨌든 요 H2O, HO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에서 왔죠. 토양 속에 물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 중에 뭐가 많이 있습니까? 이산화탄소가 양으로 보면 0.04%밖에 없습니다만 일단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CO2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CO2 탄소 여기 있죠. O2 여기 있죠. 그러면 CH2O가 과연 뭐냐? CHO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빼대나 가지, 뿌리, 줄기, 잎 구성하는데 기본 골격이 뭐냐면 CH2O입니다. CHO라는 얘기죠. 요게 우리가 밥을 드시죠. 밥을 드시면 계속 씹으시면 어떤 맛이 납니까? 단맛이 나죠. 그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당이죠. 당. 이 당의 골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탄소 6개, H2, 12개, 산소 6개, C6H12O6 요 것을 일반적으로 탄소가 6개죠. C6니까 6탄당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어디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햇빛을 받아서 일명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기본 골격이 뭡니까? 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씹어 보니까 침 속의 아밀라제에 의해서 분해가 되어서 단맛이 느껴지는데 결국은 그게 어디서 왔습니까? 단맛이 쌀에서 왔죠. 쌀알 있는 것을 뭐라고? 전분이라고 합니다. 전분. 이해되십니까? 전분. 조금 더 복잡하게 가면은 머리 아프니까 일단 전분입니다. 그런데 전분으로 가는 게 있고 이 CH2, CHO라는 게 나무라든지 잎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저걸 써 있는 빼들을 구성한다 이겁니다. 네, 요게 유기물입니다. 유기물. 요게 유기물입니다. CHO가 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나무가 자랄 수, 서 있을 수 있고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다. 이거. 그럼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기물이 많겠죠. 자, 지구 온난화까지 얘기를 중요하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공기가 가장 많은 게 뭘 것 같습니까? 질소. 오, 대단하신데 질소가 78% 있습니다. 이 좀 많이 좀 흔들리네. 자, 질소가 78%. 그 다음 뭐가 많습니까? 산소가
21%. 그럼 나머지 이거 99%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근데 CO2가 0.04%, 산업혁명 이전에는 0.03%였습니다. 요거 0.01% 증가했는데 2.5도씨가 증가한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게 뭐 1% 됐다 하면 지구는 그대로 있겠지만 남북극에 빙하 빙산이 다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인간이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위기. 그러면 이 CO2를 잡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제가 이게 터프해서 그렇습니까? 자, 여기 잎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못생겼지만 이 잎에서 결국은 태양 붉은색이 없어서 태양이 햇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그죠? 빛이 비치면 이산화탄소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이건 공기 중에 있는 거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하고 해서 뭘 만드냐면 아까 이걸 만듭니다. 이걸 CHO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당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기 유기물, 뭐 책상, 뭐 나무로 된 거 모든 것, 식물로 된 것,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이게 유기물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만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4%여서 이게 고정이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0.03이나 0.02로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럼 온난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나무를 심으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쌀. 그죠?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쌀을 만들 수도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 집 있지 않습니까? 칩이나 나무 줄기나 가지나 잎 이걸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저 뒤에 보입니까? 그게 이제 섬유소입니다. 섬유입니다. 섬유는 니그닌하고 헤미 셀룰로스하고 셀룰로스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저게 여기 나무 아니가? 나무 모든 집 모든 것들이 요걸로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뿌리입니다. 요게 핵심 골격이죠. 그럼 니그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관이 있으면 튜브가 있으면 이 튜브의 골격입니다. 얘는 분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셀룰로스는 안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것, 이것은 분해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스는 이렇게 이걸 잡고 있는 반쯤 분해되는 이겁니다. 결국은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듭니까? 전분도 여기서 당도 만들었죠. 당이 뭉쳐지면 전분이지 않습니까? 전분하고 셀룰로스를 헤미셀룰로스를 리그닌을 그러니까 섬유소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만큼 광합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당은 그 어디 있습니까? 당간 같으면 감에 당도가 16브릭스다, 20브릭스다 하는 거고 광합성이 적게 됐을 때, 잘 못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5브릭스, 8브릭스 좀 되면은 아무도 안 드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요 광합성 원리 이해하시겠죠? 뭐 식은 C6, H2O6 복잡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만들고 뭘 내놓느냐 하면 산소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광합성 많이 하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지겠죠. 그럼 산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높아지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 빛이 있었죠. 빛이 있었는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못하겠죠. 그럼 거꾸로 과정이 일어나겠죠. 역과정이 일어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를 소비하겠죠. 만들어낸 당이
분해돼서 CO2하고 물하고 되겠죠. 그러니까 새벽에 풀밭에 가면 어떻습니까? 일선이 맺혀 있죠. 네. 그런 일액 일비도 있지만 잎을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역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병문안을 갔습니다. 아주 소중한 분이 입원을 해 있습니다. 청화를 사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빨리 올라갔어요.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광합성 호흡이 이만큼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걸 다루는 학문이 우리 식물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광합성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토양에 관해서 어떤 토양에서 잘 자라느냐 지금 제가 이 하다 보니까 치워버렸는데 몇 가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실용적인 거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감자를 심으시는데 감자는 줄기가 변한 겁니까? 뿌리가 변한 겁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틀리세요. 틀려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일명 쪽팔린다 하죠. 쪽을 팔려야 오래 남습니다. 네, 거침없이 내 뱉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고요? 예? 감자는 줄기입니다. 줄기. 네. 고구마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하고는 다 나옵니다만 감자는 줄기. 그래서 괴경이라고 합니다. 괴경. 고구마는 괴근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단골 손님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거 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본 원리는 다 아시겠죠? 몇 가지 다 하고 가겠습니다. 고구마 재배할 때 가장 뿌리를 많이 들게 하려고 하면은 뭘 많이 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수원수를 배우고 다량원수를 배우고 미량원수를 배우는데 그냥 비료 이렇게만 NPK 고구마는 카리 비료를 줍니다. 칼륨, 질소, 인산이 약 2배를 필요로 합니다. 다른 것들은 질소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자, 그 다음 갑니다. 고구마 줄기와 잎을 내가 많이 이용하겠다 하나 뿌리는 별로 관심 없다 하시는 분, 예, 카리를 줄이시고 질소를 많이 주시면 그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놀았습니다. 네. 자, 갑니다. 실컷 놀았지 않습니까? 즐겁게 웃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자, 스피드 냅니다. 네. 이게 근데 좀 늦네. 자, 치유농업 식물 자원의 재배에서 작물 재배의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작물을 안전하고 충분하게 수확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생육 환경의 적절한 이해와 불량 환경 대처 및 병충해 방제 등의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작물 재배를 위해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작물의 뭐였습니까? 우리 분류 다 했죠? 그 다음 작물 재배를 위한 파종 다 했죠? 경묘 다 했죠? 이식 다 했죠? 이식 후 물 주는 거하고 관리 다 했죠? 그 다음 재배 관리, 결실 조절 및 번식 관리 등에 관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그 다음 작물의 가치에서 보시면 자, 표가십니다. 표. 식품적 가치와 관상적 가치, 경제적 가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다른 거 크게 의미 없고 관상적 가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유농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것만 아시면 나머지는 다 아시기 때문에
관상적 가치는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취미에 즐거움을 주고 여가 선정에 도움이 되고 인간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질병 예방하고 치료 그 다음에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관상적 가치다. 자, 그 다음 원의 작물 분류 아까 했죠? 네. 채소원에 과수원에 화요로 분류한다. 요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식용 부위에 따른 표 1, 1, 2로 갑니다. 자, 엽경 채소는 뭡니까? 엽하고 줄기 채소죠. 그죠? 잎줄기 채소. 또 이제 분류를 하면 잎채소, 꽃채소도 있긴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 줄기채소, 비늘줄기 채소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다 아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이 줄기채소죠. 그죠? 새로 돋아나는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해서 죽순이라든지 토당기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다 아십니다. 자, 그 다음 건채류 일명 뿌리채소입니다. 그죠? 뿌리나 줄기의 일부분이 영양 저장 기관으로 변형된 지하 부분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로 직근류는 뿌리가 밑으로 수직으로 쫙 뻗어 있는 것을 직근류라고 합니다. 뿌리가 고든 채소로 무, 당근, 우엉이 포함되고 괴근은 이제 덩이가 된 거죠. 아까 설명드렸죠? 뿌리가 덩이로 든 채소로 마, 카사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고구마가 빠졌죠.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갱류는 어떻습니까? 줄기가 변형된 거죠. 그래서 줄기가 덩이로 된 채소로 생강, 돼지 감자 또 뭐가 있습니까? 예, 감자 들어갑니다.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근경류가 있습니다. 줄기, 뿌리 줄기죠. 그죠? 이것은 생강, 연근, 고추냉이, 일본말로 와사비라고 하죠. 예. 자, 그 다음 과채류 갑니다. 과일 채소, 열매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로 콩과 밥과 가지과 기타 등입니다. 그죠? 콩과에는 완두, 강낭콩, 장두. 그 다음에 밥과는 오이, 호박, 참외, 수박. 아까 접붙이는 거 설명드렸죠? 네. 예, 박에다가 예, 수박을 한다 말씀을 드렸고 참외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가지과에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이 포함되고 기타 자, 옥수수 아까 질문하셨죠. 그죠? 예, 질문하셨는데 옥수수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굳이 하신다면 이렇게 분류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딸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온도 적응성에 따른 분류는 온도가 좀 높은 데 잘 자라느냐 낮은 데 잘 자라느냐 요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억하실 때 봄의 파종에서 여름에 재배하는 작물은 호온성, 좋아할 호자죠. 그죠? 이 다 아시죠? 야, 호온성 이게 뭡니까? 이건 뭡니까? 여자하고는 더 이상 제가 말 안 합니다. 아시죠? 안 좋습니까? 네? 하여튼 이게 좋아할 호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광을 좋아한다 하면 호광성이고 그죠? 온도를 좋아한다 하면 호온성 온도를 싫어한다면 혐이라 혐자를 쓰겠죠. 혐자 서발하면 못 씁니다. 그죠? 그냥 지나갑니다. 농담이고요. 호자입니다. 아까 광합성 했지 않습니까? 광은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 다음에 합은 이래 가겠습니다. 잘 쓰는데 이게 막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빛을 뭐 합니까? 합성하는 거예요. 빛을 결국은 빛을 합성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태양이 어째 생기느냐, 뭐 헬륨이 해지되느냐 어쩌냐, 온도가 왜 온실 효과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머리 복잡하니까 어쨌든 호온성, 호온행성, 호온성은 여름에 재배하는 작물이다. 정의는 보통 25도씨 이상에서 재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겨울에 또 재배할 수가 있죠. 네. 그럼 어디서 합니까? 하우스.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얘들은 광보다는 온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추나 이런 애들은 원래는 우리가 빛을
자, 요거 좀 가고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하시려고 하면 그 밤낮의 기간, 시간이 같은 시기가 봄에는 뭐라고 합니까? 가을은요? 가을은 추분이죠. 자, 이게 이제 3시 방향 이게 춘분이고 9시 방향 여기가 초분이고 낮이 가장 긴 때를 여름 마치 하지를 쓰겠죠. 이것은 가장 밤이 긴 동지석달 얘기 나오죠. 예, 요 때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거 3월 21일 보고 6월 21일 보고 2일도 됩니다만 9월 21일 보고 12월 21일 봅니다. 그죠? 1일이나 2일 정도 옵니다. 애기 동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요게 낮의 길이가 가장 길지 않습니까? 가장 짧을 때가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낮의 기간이 길어지죠. 요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작물을 긴 장자, 장일성 식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지가 지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뭐라고 하면 됩니까? 짧을 단자, 네. 단일성 써야 됩니까? 우선 장일성이고 이 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단일성. 자, 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 갑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분류로서 틀린 것은 갑니다. 틀린 것은. 자, 제가 지금 단일성 얘기할 겁니다. 단일성. 단일성 갑니다. 콩, 옥수수, 벼, 보리, 밀.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보리하고 밀은 언제 수확합니까? 요때 수확하죠. 6월달. 그러면 꽃은 그 전에 폈죠. 그러면 요때부터는 이제 단일이 되죠. 낮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때는 가을에 심어서 그 다음에 수확한다. 요것은 뭡니까? 장일성이죠.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이 다 여기 포함돼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봄에 이쯤 심어서 이때 가을에 수확하는 것을 이제 낮의 길이가 짧아지죠.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 가을에 수확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벼, 옥수수, 콩, 수수, 조, 기장, 파, 녹두, 잠두, 완두콩 뭐 다 여기 포함되죠. 예, 요것을 이제 일장 낮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장일이냐 단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맞죠? 그런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호광성이 아니고 호온성입니다. 그죠? 호온성이면 고추는 언제 우리가 파종합니까? 통상적으로 봄에 파종해서 수확 언제 합니까? 여름, 가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뭡니까? 따뜻한 데서 단일성이죠. 단일성. 그죠? 단일성 작물이죠. 낮의 길이를 가지고 또는 밤의 길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단일성 작물인데 이것보다는 뭐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온도의 영향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겨울에도 11월이나 12월에도 고추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온도가 핵심이다. 그래서 무조건 통상적으로 고추 재배할 때는 매운 고추나 이런 거 할 때는 15도씨 이상을 유지를 해줘요. 가장 낮은 온도, 야온 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밤에 바깥 온도가 지금 마이너스 15도인데 그죠? 그럼 15도 유지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난방비가 기름값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뜻하게 덮어줘야지. 그러니까 비닐 2개 덮고 네. 부직포 덮고 안에 온도 올리고. 그 다음에 히터 틀고 하시겠죠. 네. 근데 전기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15도씨는 딱 고정해 놓고 햇빛 날 때는 가장 일어나지. 싼 게 수막 재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수막 재배가 뭐냐면 손으로 막.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를 여기 베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물이 심겨져 있습니다. 자랍니다. 비닐하우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밖에 하나 더 이렇게 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를. 그럼 여기 지하수를 팝니다. 지하수를 펌핑해서 여기서 쫙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어서 물을 쫙 뿌립니다. 그렇게 해주면은 온도가 한 8도씨, 10도씨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수막재배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단순하게 시험도 중요하지만 글로벌한 시각을, 지구를 지키는 시각을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세면 콘크리트 다 해버리고 지금 지하수 파면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논바닥에 가서 50m, 100m를 파도 물이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 농법이 문제가 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건 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은 뭐 따로. 어쨌든 지금 우리는 땅 속에 물을 집어넣지 않으면 만약에 2달 아니 석 달 정도 가뭄이 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까지도 학생들에게 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집어넣으실 겁니까? 물을. 어떻게 하지? 그 많은 1년에 1200에서 1400mm 오는 그 비를 다 어디로 보냅니까? 하천, 강, 바다로 싹 다 흘러보내잖아요. 수지가 필요한 거. 저수지는 위에서 파는 저수지보다는 땅 속에 무한히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왜 싱크홀이 심심하면 발생하고 난리를 칩니까? 네? 기름 얼마나 떼고 있습니까? 땅 속에 있는 거 다 퍼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채워 넣어야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지만 이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교육까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온성 했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뭡니까? 예, 온도 가지고 채소 분해입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고추, 오이, 가지, 수박, 참외 이런 애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호냉성 채소는 18에서 20도씨 정도의 비교적 서늘한 온도에서 잘 생육되는 채소입니다. 대부분 잎이나 뿌리를 이용하는 엽근체류입니다. 김치도 않는데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배추, 무, 파, 마늘, 시금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조금 예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과수 분류했죠. 아까 크게 분류할 때 그냥 인가류, 그 다음 장가류 이런 식으로 제가 분류만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죠. 그죠? 질문하셨는데, 자, 실제 과수를 이제 분류할 때 발육 부분에 따른 이제 분류, 진과는 일명 진짜 과일이냐, 위과는 가짜 과일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할 때입니다. 진과는 뭐냐면 지금 표 113하고 있습니다. 시방이 발육하여 식용 부분으로 자란 열매를 이제 진과라고 합니다. 감굴류, 포도, 복숭아, 감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이과는 진과와 달리 꽃밭, 기덕, 화탁입니다. 화탁 등이 자방 이외의 부분이 자방과 같이 발육하여 식용 부분으로 자란 열매입니다. 사과, 배, 무화과. 그럼 시험 문제가 어느 게 나오겠습니까? 예, 요거 구분하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과실의 구조에 따른 생긴 구조에 따른 이제 분류로 갑니다.
인과류, 준인과류, 핵과류, 갑과류, 장과류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인과류는 꽃바퀴 화탁의 피청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시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해서 과신 부위가 되는 과실을 말한다. 이것은 이제 사지선다형이나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옵니다. 배나 사과 이런 애들이 포함되고 준인간류는 성숙하면서 시방 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이다. 감귤, 오렌지 이런 애들입니다. 그 다음 핵과류는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이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을 말합니다.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갓과류는 과피가 밀착, 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과실입니다. 호두, 밤, 아몬드 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 장과류는 과립이 덩어리를 이루어 과즙이 풍부한 과실을 말합니다. 포도, 무화과, 볼베리, 석류. 자, 이 중에서 시험 예상 문제를 말씀드리면 장과류입니다. 됐습니까? 자, 화예 이제 분류하는데 화예는 이제 표 여기서 갑니다. 이건입니다. 자, 원예학적으로 분류하고 그다음 용도에 따른 분류 두 가지 분류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는 요 용도에 따른 분류로 요즘은 많이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원예학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부는 다 해 놓으셔야 됩니다. 원예학적 분류는 1년초, 숙건초, 구근류, 간접류, 화목류, 기타 이렇게 구분합니다. 1년초는 한 해 살이 뿌립니다. 채송화, 봉순화, 나팔꽃, 해바라기, 맨드라미 이런 애들이 봄에 주로 꽃이 피죠. 그 다음 숙건초는 여러 햇살이 식물입니다. 겨울에 땅이 부분이 죽어도 이듬해 봄에 다시 싹이 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화, 카네이션, 작약, 구절, 춘자란 이런 애들. 그 다음 부건은 땅속에 동그란 구형의 지장기관을 가는 식물입니다. 백합, 달리아, 한나, 튤립, 수선화 이런 애들이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 관엽류는 꽃이 화려하지 않은 잎이 크고 두꺼우며 광택을 띠고 있는 상록성 한시 푸른 잎이 주요 관상 부인 식물입니다. 야자나무, 고무나무, 드라세나 우리 쪽에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고 요즘은 이제 그 뭡니까 이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고무나무라든지 이런 거 선물로 또 하긴 합니다만 자 화목류는 꽃을 감상하고 2차적으로 잎이나 과일을 감상할 수 있는 목본성 나무 성질을 지닌 식물입니다. 무궁화, 목련, 개나리, 장미, 동백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의 잎, 뿌리, 줄기, 종자를 이용하는 식물입니다. 라벤,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페퍼민트, 캐모마일 이런 것들이 요즘 좀 제법 심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 기타 난식충식물, 보산식물, 선인장류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 용도에 따른 분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분식용이라고 하는 것은 화분에 심어서 하는 겁니다. 국화, 제라늄, 절화용은 이제 잘라서 꽃으로 보는 것이죠. 과일의 꽃을 줄기째 잘라 이용하는 것. 장미, 국화, 백화, 카네이션. 그 다음 화단용은 실의 화단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봉선화, 백일홍, 셀비아 이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작물이 재배생리, 종자 파종이라든지 분류라든지 그 다음에 육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전 시간 1, 2교시 때 다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건의사항 있으시면